L2 생태계는 이보다 훨씬 크고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술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이번 랠리에서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L2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지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관련 호재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은 L2 생태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빗 인사이트에서는 L2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더리움의 가장 큰 약점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거래 비용도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L2인데요. 레이어 2 또는 L2는 이더리움 위에 구축된 별도의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이더리움이 설계 단계에서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최우선으로 한 결과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희생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L2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롤업인데요. 롤업은 다수의 거래를 묶어서 오프체인에서 처리한 뒤에 그 결과만을 메인넷의 하나의 거래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수수료는 크게 절감이 되는데요. 롤업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리서치 리포트에서도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먼저 옵티미스틱 롤업이 있습니다. 이 롤업 같은 경우는 모든 오프체인 거래가 정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정 검증 기간 동안에 문제를 발견하면 사기 증명 또는 fraud proof라는 것을 제출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 영지식 롤업 또는 ZK 롤업은 복잡한 암호 기술을 사용을 해서 거래가 정상임을 증명하는 유효성 증명 또는 validity proof라는 것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ZK 롤업은 검증 지연이 없어서 속도가 빠르지만 복잡한 연산을 처리해야 하므로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옵티미스틱 롤업은 구조가 단순하지만 검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금 이동이 상대적으로 느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아비트럼은 옵티미스틱 롤업 기반의 확장 솔루션입니다. 업체인 랩스가 2019년 설립 후 개발을 시작했고 메인넷은 2021년 8월에 출시했고요. 거버넌스 토큰인 아비트럼 ARB는 2023년 3월에 발행이 됐습니다. 출시 당시 아비트럼은 최초로 퍼미션리스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를 지원한 롤업이 됐고 디파이 생태계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아비트럼 다오가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고요. ARB, 아까 나왔던 아비트럼 토큰은 순수 거버넌스 토큰으로 다오 의사 결정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트럼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DApp과 롤업 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확장 솔루션 생태계이기도 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인데요. 개발 친화적인 메인 체인인 아비트럼 1, 다양한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는 아비트럼 스타일러스, 성능을 크게 끌어올린 차세대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아비트럼 니트로, 게임이나 소셜미디어에 특화된 아비트럼 노바가 해당이 됩니다. 예컨대 스타일러스 덕분에 기존 게임 개발자도 별도 언어를 활용하지 않고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 수 있다거나 노바를 통해서 실시간 결제나 NFT 이동 같은 몰입감 있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비트럼의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시장에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락업 해제라는 것은 초기에 묶여있던 물량이 거래 가능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해제 시기나 규모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L2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옵티미스틱 롤업 기반 체인이고 코인베이스가 2023년 8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다른 주요 L2와 달리 자체 토큰은 아직은 없고요. 베이스는 출시와 함께 옵티미즘 슈퍼체인에 합류를 해서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거래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생태계에 환원해서 생태계의 공공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강점은 코인베이스의 1억 명이 넘는 인증 사용자 기반입니다. 이미 KYC가 끝난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향후 증권형 토큰이나
실물자산 토크나 같은 규제자산 거래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출시 이후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일부 지표에서는 아비트럼보다 효율적이고 코인베이스 서비스와 바로 연결되는 장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코인베이스 월렛을 베이스 앱으로 개편을 해서 거래라던가 소셜, 채팅, 글로벌 송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으로 확장 중이기도 합니다. 다만 토큰 발행 여부에 있어서는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여러 차례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L2는 옵티미즘입니다. 이름 그대로 옵티미스틱 롤업 기반 L2이고요. 2019년에 시작을 해서 2021년에 메인넷을 공개했습니다. 거버넌스 토큰인 옵티미즘, OP 발행 이후에는 토큰하우스 그리고 시리즌하우스라는 이중 구조로 운영을 하고요. 토큰하우스는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와 재원 배분을, 그리고 시리즌하우스는 공공재 기여자에게 보상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재 지원, 생태계 성장, 블록 공간 가치 상승, 재원 확대라는 선순환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은 ZK 싱크입니다. 오늘 소개한 프로젝트 중에서 유일하게 옵티미스틱 롤업이 아닌 ZK 롤업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거래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도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속도도 상대적으로는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ZK 싱크는 2018년 시작을 해서 2013년 ZK 싱크 에라를 출시를 했는데 세계 최초의 퍼블릭 ZK EVM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높은 확장성, EVM 호환성, 신뢰성을 모두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탈릭 부테린도 스케일링의 성배다라고 부른 기술이기도 합니다. 현재 네이티브 토큰인 ZK는 2024년 발행이 되었고 이를 활용한 거버넌스가 진행 중입니다. 팀은 향후에 완전한 탈중앙화를 위한 추가 토큰 활용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고요. 적절한 때에 단계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ZK 싱크는 특히 RWA 분야에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를 하면 RWA 시장 점유율이 약 18%고 이더리움에 이어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앱토스나 솔라나, 스텔라 같은 다른 경쟁 체인들의 점유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고요. 또한 일래스틱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하나의 기술 스택으로 연결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이더리움 L2 프로젝트를 살펴봤는데요. 다만 L2 생태계는 이보다 훨씬 크고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술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이번 랠리에서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L2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지에 대해서는 코빗 인사이트에서 계속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